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도너리 시간입니다. 이 최근 재계 구조조정 칼바람 그리고 희망퇴직 시행으로 퇴직연금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직업 하면은 그 정년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이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만 좀 관심이 많았는데 제 주변에서 봐도 저보다도 어린 청년층들도 퇴직연금에 대한 게 그렇죠.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퇴직 후에도 이제 사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제 뭐 해외여행 가거나 뭐 한 번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걸 좀 나눠서 연금 형식으로 좀 받는 그런 형태를 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관심이 좀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또 연말정산할 때 이게 세제 혜택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퇴직연금 가입해서 나중에 퇴직을 할 때 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사실 제가 고 20, 30대만 해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게 사실 좀 인지가 덜 됐는데 요즘은 청년들도 참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쯤에서 이제 퇴직금이 있고 세무사님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용어부터 한번 좀 짚어주세요. 꽤 많이 틀린데요. 퇴직금은 예전에 저희가 아는 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주는 게 퇴직금이고요. 퇴직연금은 중간에 금융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중간에 있는 금융회사한테 매년 퇴직금을 적립을 해주고 금융회사가 그걸 갖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회사가 이제 주는 형식으로 중간에 이제 금융회사를 하나를 더 두는 게 보통은 퇴직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퇴직금을 예전에 회사가 줬는데 이제 회사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부터 체불이 되고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좀 보전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좀 도입을 해서 금융사가 대신 운영도 해주고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이제 좀 불안하진 않으니까요. 퇴직금은 이제 회사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자기가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 연금은 이외에 금융기관에 적립이 돼 있으니까 우선은 좀 안전하니까 퇴직연금이 좀 더 좋긴 하죠. 그러면 퇴직연금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 그 안에 또 종류가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DB, DC, IRP 이렇게 있는데 좀 종류별로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좀 알려주세요. 많이 헷갈리죠. DB형과 우선 DC형이 있는데요. 이게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DB형 또는 DC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DC형부터 보시면 DC형은 회사에서 1년 정도 한 1개월 정도 퇴직금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매년 이제 적립을 해줘요. 그럼 금융회사에서 그걸 갖고 있다가 적립을 하면 이제 직원이 그걸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DC형은 회사가 적립만 해주고 운영은 근로자가 하는 게 특징이고요. DB형은 그렇진 않고 DB형은 마지막 금융회사한테 주긴 하는데 퇴직 직전 30일 평균 임금으로 해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운용은 회사가 하고요. 퇴직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누군지가 사실은 좀 큰 차이죠. 사실은. 대부분 그럼 기업들은 DB가 되어 있기는 하겠네요. 사실은 이게는 예전에는 DB를 좀 선호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DB는 최종 이제 퇴직하기 전 30일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올라가면 이제 퇴직금도 높아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또 임금 피크제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퇴직금이 좀 깎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또 거꾸로 DC형을 요즘 좀 선호하는 게 이게 미리미리 한 달치씩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실 DB형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근데 DC형으로 해서 조금 더 수익을 잘 냈다. 그럼 오히려 차익을 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DC형도 원금 보장형이 있고 실적 배당형이 있어서 오히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DC형을 받아서 운용을 또 잘하더라고요. 그럼 살짝 이게 그 각 개인마다의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따라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안전 위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좀 무서워하니까 성향을 따라갈 수도 있긴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DB형을 오히려 좀 그냥 이게 적립을 해놓고 예금처럼 적금처럼 받으시려면 오히려 DB가 좀 나올 수도 있고 DC로 가서도 뭐 예금이나 적금으로 갈 수는 있는데 수익률이 또 높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IRP가 이제 좀 요즘 특히 많이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사실 이 IRP는 DB형과 DC형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보통 제도로 만들어서 퇴직연금을 하는 건데 여기 추가해서 개인이 또 퇴직연금을 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I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렇게 해서 개인이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많이 시키면 이제 안정된 노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말정산해서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IRP 가입을 좀 시키도록 해서 연간 9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13.2%에서 16.5%까지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꽤 크네요. 꽤 크죠. 네, 아주 크죠.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매달 적립해서 뭐 연말정산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입을 해도 900만 원 한꺼번에 넣어도 다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말인데 지금 연말 끝나기 전에 올해 안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올해 연말정산 내년은 이제 2월, 3월에 할 텐데 그때 세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자금의 여유만 있으면 어떤 예금 이런 거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게 돌려받는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연말정산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 이제 히든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직장인한테는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게 좀 유리한 거예요? 사실 DB형과 DC형은 보통 회사에서 이제 정해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직원들이랑 물론 이제 뭐 협의를 해서 DB형을 할지 DC형을 할지 정하긴 하는데 정해져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DC형이 돼 있다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뭐 이제 투자 상품에 넣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추가로 이제 IRP 꼭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추가로요? 그러니까 약간 예금 통장 만들듯이 나중에 퇴직연금을 추가로 내가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저금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퇴직연금으로 받는 금융수단을 하나 더 만든다. 대신 또 세제 혜택도 꽤 준다. 이렇게. 그러면 IRP는 몇 개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그 금융사마다 한 개로 한 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금융사에서 하나? 왜냐면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죠? IRP는 이제 금융사마다 하나인데 금융사에서 상품 한 개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여서 뭐 이렇게 크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합쳐서 얼마를 나중에 60대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은 퇴직금 하면 저마저도 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마련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이제 얼마나 오냐 또 얼마나 올릴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보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5.26%인데 그 전에보다는 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낮다 생각을 했거든요. 평균 수익률이요? 이게 10년으로 보면 사실 수익률이 높진 않더라고요. 한 2% 정도였는데 근데 그 DC형을 어디에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배당형으로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 높고 말씀하신 5%대였던 것 같고 그냥 남겨놓고 원리금 보장이나 DB형이었던 경우에는 한 2%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보고 있는데 투자 성향으로 보자면 어떤 걸 좀 선택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과거를 보면 사실 요즘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주식도 DC형으로 가서 뭐 ETF 쪽으로 넣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네. 만일 하신다면 네. 만약 IRP나 뭐 DC 이런 걸 고른다고 하시면은 전 DC와 IRP로. 그래요? 네. 그럼 평상시에 투자 성향도 좀 그러신 편인가요? 좀 어떠세요? 그런 편이긴 하죠. 좀 엄청 공격적이진 않지만.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자산 배분이란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근데 과거를 보면 뭐 사실 ETF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괜찮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더라고요. ETF를 몇 년 전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관심이 많아야겠지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 IRP나 뭐 이쪽에서도 ETF를 가입할 수도 있는데 ETF도 이제 상품들이 여러 가지니까 그쵸.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배당 위주의 상품을 할지 아니면 실적 위주의 뭐 이렇게 상품을 할지 아니면 좀 안전하지만 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할지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배분을 좀 많이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좀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필요는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보면 금융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유가 되시면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더 이득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ETF를 하기는 하거든요. 뭐 사실 저희가 개별 주식을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IRP가 좀 좋은 게 이게 투자 수익이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매년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또 바로 떼진 않거든요. 바로 떼진 않아요? 이게 바로 계속 이연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받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세금을 좀 떼는 개념이어서 그래서 그 투자 수익만큼 다시 또 재투자가 되니까 이제 복리 효과까지 좀 얻을 수 있다고. 그럼 IRP도 보니까 요즘은 비과세가 많고 금융사에서 비과세라고 또 이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는데 과세인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금융사가 있어서 과세라서 했는데 다른 금융사에 비과세가 있다 그러면 굳이 비과세를 찾아서 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건 좀 상품마다 틀리긴 한데요. 이게 뭐 그래서 요즘 이제 상품마다 이제 갈아탈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이제 제도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이제 갈아타는 걸 말씀하셨는데 10월 말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뭐 유치전이 장난이 아니던데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예 다른 금융사로 하던 거를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가능은 했는데 예전에는 갈아타려면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가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슷한 상품으로 다른 금융사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실물 이전 제도라고 그래서 가능하게 됐죠. 지금 금융사를 바꿀 때는 똑같은 형식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DC에서 A 금융사를 쓰다가 B 금융사 DC로 가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실물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대상에 제한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예금이랑 은행 뭐 저축은행 같은 거는 가능하고 ELB 같은 파생 결합 사채 펀드 상장 지수 펀드 ETF는 가능은 한데요. 디폴트 옵션이나 리츠 보험 계약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입장에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지금 퇴직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퇴직 직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사회 초년생 때부터라든지 퇴직금을 위해서 조금 주실 수 있는 팁? 뭐 이런 뭐 개인 투자 퇴직연금도 있겠지만 운영이든 뭐 상품이든 좀 주실 만한 팁이 있으실까요? 우선 뭐 이제 IRP 같은 상품들은 예전에는 뭐 이제 DC형, DB형이 있으면 잘 안 하긴 했었어요. 연말정산 때 정도 돼야 이제 이게 세제 혜택이 있구나 해서 좀 가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좀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금융상품에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내 DC형이 어디에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이제 금융상품들 요즘 ISA 같은 비과세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 이제 가입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또 세금도 좀 줄이면서 투자도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면 이제 퇴직 직전 분들도 사실 저희가 많이 보시거든요. 시청자분들이 퇴직 직전에 이제 조금 내 퇴직금을 한 번은 훑어보시잖아요. 그게 좀 어떤 기간이 있나요? 이때쯤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으세요? 사실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사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충분히 알 수는 있거든요. 다니는 직장에 네. 지금 퇴직금 정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는 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회사 뭐 DC형도 그렇고 그렇죠. DB형도 네. 그렇고 중간에 내가 이거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주진 않거든요. 물론 사유는 좀 있어요. 여러 네. 가지 사유 한 5개 정도 해놓고 네. 그런 사유에는 퇴직금을 주기는 하는데 네. 이외에는 중간 정산은 안 되긴 하고요. 근데 이제 급여가 계속 올라가면 네. 대부분 이제 퇴직금이 올라가는 형식이긴 해서 네. 근데 내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수령할 때에 따라서 또 세금도 많이 틀리거든요. 네.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좀 더 비싸고요. 네. 퇴직연금을 진짜 연금 형태로 받겠다. 이런 세금을 한 60에서 70% 정도 네. 좀 저렴하게 좀 또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또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네. 좀 틀리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조금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퇴직연금 이럴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주변에 네. 보니까 뭐 퇴직연금을 몇 개를 IRP 같은 거, ISA 네. 같은 걸 운영을 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60대 됐을 때 네. 그때의 어떤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을 거다 생각해서 또 추가로 해놓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나이에 용돈처럼 쓴다고. 네, 네. 근데 사실 그냥 몰라서 은행에 맡기고 네.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이거 과세였네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냥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어서 네, 네. 퇴직연금 가입을 하거나 네. 운용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입 따로 운용 따로 네, 좀 네.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이게 비과세 상품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되게 생각 없이 그냥 네. 좋네 그리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권유해주고 네. 그걸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 비과세 상품과 비과세가 아닌 거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네. 가입할 때도 근데 상당히 그런 걸 좀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더 차이 많이 나는 건 솔직히 수령할 때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어릴 그쵸. 때 판단 못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수령할 때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면 엄청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은 또 많이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개인적으로 나으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품, 어떤 뭐? 그러니까 나중에 네. 일시불을 하는 거와 세금을 덜 떼게 하는 거와 사실 연금 형태가 훨씬 낫긴 하죠. 세금 차이가 꽤 크거든요. 네. 네. 그 세금 차이로 어쨌든 혜택을 보는 게 그렇죠. 네, 그래요? 사실 정부에서도 네. 연금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갑자기 다 써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좀 연금 형태로 받아라. 그래서 이제 세금 제도도 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게 더 좋긴 하죠. 네. 그럼 제가 개인 상담을 좀 해보자면 한번 지금 제가 40대인데 퇴직연금 이제 회사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팁을 주신다면 뭐 IRP든 ISA든 이렇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처럼 많이 짜본다면 어떤 게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우선은 있을까요? DB형인지 DC형인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DC형이라고 하면 이 DC형은 뭐냐면 이 마트에 가면 카트를 그냥 준 거예요. 여기에 뭐를 집어넣은 빈 카트. 네. 여기에 뭘 집어넣을지는 이제 알아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관심 없는 게 처음에 그냥 세팅된 대로 놔뒀을 거예요. 저도 단 한 번도 뭔가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DC형은 개인별로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운용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금융사에 있는 뭐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내게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C라면 이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지 이걸 한번 판단을 우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IRP가 없다면 IRP 또 추가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상품을 고르시면 또 좋겠죠. 그래서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그럼 DB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DB는 사실 그냥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 직전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내가 이제 회사에서는 보통 월급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그때 오를 때쯤 그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판단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오히려 DC로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말정산 1월, 2월 할 때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 앞두고 더
이제 챙겨야 한다라는 얘기 앞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그럼 연말정산에 퇴직연금, 뭐 IRP라든지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IRP가 이제 저희가 퇴직연금이고요. 연금 저축이 또 있거든요. 그거 두 개 합쳐서 이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 이 납입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두 개로 나눠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줘서 그래서 148만 5천 원 정도 줄 수 있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정도 세액공제를 해줘서 11만 8천 원, 아니 111만 8천 원 정도, 111만 118만 8천 원, 그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나오신 김에 이제 저희가 지금 남은 11월, 12월 이제 2024년이 남았잖아요. 아까 한 번에 9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면 퇴직연금 그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이제 세금 면에서 요건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사실 직장인 분들한테는 연말정산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연말정산에서 저희가 막 갑자기 지금 연말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챙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카드 세액 공제나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조금 더 하시려면 이제 기부하신 것들 영수증 좀 잘 챙기시면 그 이제 또 연말정산에서는 돌려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 이게 종교에 낸 돈이 또 기부금으로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 쪽 가면 기부한 거 영수증을 또 끊어주거든요. 한도가 있긴 한데 그래서 기부한 거 금액에 좀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고 뭐 정치자금 좀 후원한 경우에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퇴직연금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연령별대로 요거는 하셔라.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회사별로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 DC형, DB형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봐라. 사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 우리가 이제 DB형인지 DC형인지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DB형이 좋다면 뭐 DB형이 좋다면 그 DC형으로는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DB형에서 DC형은 바꿀 수는 있으니까 혹시 DC형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은 회사에 확인을 해서 DC형으로 바꿔서 내가 운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도 올라왔는데 조곤조곤 세무사님 너무 말씀 잘해주신다고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연말정산도 남고 했으니까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